네, 안녕하세요. 끝판왕장입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어제 제가 도미넌스의 하락을 말씀드렸는데 도미넌스 하락하면서 알트들이 분위기가 좋았고 특히 어제 이더가 되게 괜찮았는데요. 점점 이제 도미넌스가 내려간다라는 뜻은 비트코인의 지분율이 낮아진다는 뜻으로 전체 시총에서 비트코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진다는 뜻이니까 다른 알트들이 이제 좀 약진이 기대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린 것 같은데, 일단 이더를 주축으로 먼저 시작이 되는 것 같고요. 특히 김치코인들이 많이 오르긴 했는데 일단 이 부분은 조금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일단 도미넌스가 빠진 거 보면 주요 추세에서 이렇게 오르는 형태가 있다가 빠졌다, 이런 식으로 빠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거의 이제 하나 둘 셋 네 번 정도로 이 천장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는 이렇게 올라가더라도 이렇게 빠지는 형태가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그렇다는 건 그 과정이 이제 알트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김치 코인들이 특히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뭐 밀크 김치죠, 김치 그 다음에 김치 뭐 이런 정도 수준이잖아요. 지금 엄청나게 많이 김치 코인들이 오고 있는데, 예전에는 이제 그거예요. 상승장 사이클 마지막에 김치 코인들이 엄청나게 가고 하락이 온다, 이런 건데, 사실 이게 상승장 막바지에도 오지만 상승장 초입 때 자발트들 오를 때 자발트들 좀 다른 것들 오르다가 그 다음에 김치코인에서 쭉 오른 다음에 뭐가 가냐면 아까 이더리움도 간 것처럼 메이저 애들이 그때부터는 좀 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사실 선택하는 건데, 김치가 올라서 덜 오른 김치를 타는 것도 방법일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이더리움과 그 다음에 메이저 애들을 미리 타놓는 것도 방법이겠죠. 그렇게 두 가지 중에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면 비중을 다 조절해가지고 세 개를 다 하던지. 어쨌든 현금 비중은 좀 남겨둬야 돼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거 보시면 여기 페이지 1이 어제 영상에 올려드렸던 겁니다. 비트코인,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더리움이고, 라지캡, 메이저 알트, 알트코인, 이제 다른 모든 알트장이 오늘 알트 시즌을 얘기하는 건데, 이제 페이지 2의 단계인 것 같아요. 네, 제가 봐도 그런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상황에서 김치코인들이 좀 오르고 있는 상황이라 아직 페이지 2의 단계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더리움을 좀 중심으로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김치코인들이 막 오르는 거 보고 있으면 좀 땡기잖아요. 그럴 때는 좀 단타로, 내가 너무 많은 비중을 들어가는 게 아니고 부담감이, 그 리스크가 크니까 그런 거 좀 비중을 줄여주신 다음에 먹으면 좀 재밌게 매매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국내가 지금 보면 되게 빨라요. 예전보다 좀 수면 위로 올려서 블록체인을 도입하겠다라는 게 좀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SK 플래닛도 아발란체하고 손을 잡아서 블록체인 시장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진출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블록체인을 키운다라고 키사에서 키운다 그러면서 국민 일상 속에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찾아낼 거다 해가지고 뭐 관에서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시장에서 기업들이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관이 하는 것도 있고요, 정부 주도로 하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예전과는 정말 상전벽해라고 표현을 해도 될 정도로 분위기가 많이 바뀌긴 했어요. 이제 정말 코인은 사기다, 블록체인 기술은 뭐 허상이다, 이 얘기가 이제 성립이 안 되는 수준까지 와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리테일, 소매 투자자들은, 개인 투자자들은 봤을 때 투자자라고 하기도 좀 그렇지만 그냥 어떤 투기라는 개념으로 계속 코인을 본단 말이죠. 이제 그게 점점 무뎌지지 않을까요? 옛날에 비해서는 점점 투기적인 요소가 약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그렇다는 건 그만큼 옛날보다는 변동성이 작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뭐 올해 상승장이 올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반감기 사이클 때문에 24년 말이나 뭐 이럴 때 올 수도 있는데요. 뭐 아니면 25년일 수도 있고. 그렇게 된다면 요번에 오는 그 사이클, 그러니까 2023년이 됐든 4년이 됐든 5년이 됐든 그때 오는 상승장이 거의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 이전에부터 놓쳐서 후회하던 17년, 20년, 21년 이런 사이클과 맞먹는 수준, 혹은 조금 덜한 수준으로 되는 그런 어떤 뭐 파티, 상승 파티의 마지막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해서 무슨 코인이 아예 없어진다, 뭐 떡락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주식시장처럼 점점 완만하게 상승을 하면서 변동성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죠. 스위스 5대 은행의 포스트 파이낸스도 암호화폐 서비스를 출시를 해가지고 파트너십을 맺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래서 250만 명의 고객에게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의 주요 암호화폐를 구매하고 보관하고 판매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서비스 기능 암호화폐는 추후에 더 늘릴 거다.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개념을 좀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중화가 되고 있는 어떻게 보면은 원년이다 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2023년이 블록체인 대중화 혹은 상용화의 원년. 그러니까 원년이란 말은 이제 도입을 하고 서서히 사용하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뭐 완전 대중화되고 여러분들이 무슨 카카오톡처럼 일상으로 파고 들어가지고 진짜 당연하게 쓰는 정도까지 되려면 좀 시간이 남았죠. 근데 그런 단계가 아니고 원년이라는 거, 처음 시작하는 원년이기 때문에 거의 그냥 뭐 카카오톡이라는 게 있더라, 뭐 카카오톡이라는 걸 개발하고 있더라, 근데 개발이 돼서 지금 테스트하고 있더라, 뭐 요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텀이 좁아지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상용화가 되기 전에 테스트를 하면 뭐 몇 년이 지나면 이용자가 오고 뭐고 이게 있었는데 그런 개념이 점점 주기가 짧아져서 그런 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정말 세상이 빨리 바뀌고 있다라는 거는 생각을 하셔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보면 비트코인에 실현된 그 시총, 이게 이제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거는 뭐냐면 과거에 봤을 때 이게 꺾이는 지점이 바닥이었다 라고 보이는데 이게 지금 거의 꺾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전에는 그냥 이제 꺾여도 다시 올라가고 꺾여도 다시 올라가고 그랬는데 이거는 거의 이제는 완전히 꺾였다. 그래서 이 FTX에 횡보하는 그 구간은 바닥이다. 사이클 바닥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뭐 저점을 15,000K보다 아래 간다, 새로운 저점 갱신한다는 것들은 이제 조금 더 생각을 그냥 아예 접어두는 수준으로 가는 게 맞지 않겠느냐 라는 그런 생각을 해요. 저도 마찬가지고, 이분도 이제 댄님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분도 유명하신 분인데 되게 공감합니다. 제가 이제 영상에서 계속 말씀드렸던 건데요. 이제 반등이 일정 기간 지속된 후에 강한 하락이 남아있다가 이제 에코버블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니 불장. 이거를 이제 하면 한번 하락, 그러니까 코로나빔 같은 그런 큰 하락이 남아있다, 경기 침체 밈이 남아있다, 이런 건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저 포함해서 비슷한 관점으로 에코버블을 보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제가 생각한 거는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일 쇼크 때 S&P가 2차 석유 파동 때는 고점을 갱신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하락이 왔어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경기 침체라는 것이 생각보다 늦게 올 수도 있는 것이고, 두 번째 상황이 그렇게 돌아가니까요. 그리고 2차 오일 쇼크가 되게 비슷하게 오고 있다는 거, 오펙 감사를 하면서. 근데 미국은 힘이 약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이게 결국은 2차 오일 쇼크 때가 비슷하게 온다라고 하면 침체 이후에는 채권이 좋을 텐데 침체 전에 주식시장이 랠리할 때 그때는 이제 동결이겠죠. 금리가 동결하는 그 사이클일 텐데 그때 막 랠리가 이어질 때 주식시장이든 코인이든 그게 이제 2차 오일 쇼크 때는 고점을 넘어가지고 새로운 고점을 만들었고 그 이후에 떨어졌고요. 그리고 그때 원자재랑 IT,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이게 4차 산업 관련된 기술주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코인은 기술주 수준이 아니죠. 기술주의 기술주급이기 때문에 오히려 코인 같은 애들이 잘 될 수가 있다. 캐시우드가 또 다시 빚을 볼 수 있다. 이제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면서 에코 버블로 보기는 하는데 우리가 완전히 에코 버블을 100%로 보면 안 될 것 같다. 그 얘기를 계속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저도 이대로 신고점을 살짝 갱신해서 뭐 예를 들어서 한 10만 달러 정도까지 가서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13만 정도까지 가서 떨어진다든지 그 정도만 갔다가, 예를 들어서 예전의 사이클대로 갔으면 이번에 나온 사이클은 어떻게 될지는 정확하게 뭐 확신은 못하겠습니다만
예전처럼 만약에 사이클이 반감기마다 이루어지고 한다면 다음 사이클의 고점은 17만 불이나 아니면 22만 불 혹은 30만 불 요 정도가 예측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올해 만약에 오면 저는 10만 불 혹은 12만 불 이 정도를 갔다가 쫙 빠지는, 경기 침체와 맞물려서 쑥 빠지는 이제 그런 형태를 좀 그리고 있어요. 근데 두 가지 모두 굉장히 그럴듯한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아직까지는 에코오버를 좀 높게 보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지점에 오면 이후에 반등이 올 텐데, 반등이 올 때 어느 정도 지점에 오면 여러분들 일단 털긴 해야 될 것 같아요. 다 턴다 이 개념이 아니고 분할 매도라도 좀 해야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고, 막상 그때가 오면 인간은 항상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하기 때문에 그 상승뽕에 취해서 여러분들이 실리콘밸리 빔을 맞기 전에 상승뽕에 취했던 것처럼 그렇게 취할 때가 오거든요. 그럴 때 조금 이성의 끈을 잡으려면 미리미리 이런 시나리오를 좀 생각을 하고 담아두는 것이 좋겠다. 제가 지속적으로 언급을 해드리는 거니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알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거 알아야 돼요. 저도 뽕에 차오를 때가 있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마찬가지로 비트코인이 그 바텀이 나왔다. 그러니까 바닥이 나왔다. 이때가 FTX 때가 바닥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요 파란색이 끝나고 검은색이 나올 때, 그죠? 요 때가 이제 바닥이 끝나면서 본격적으로 올라갔을 때다 이거죠. 요 때가. 그래서 지금도 이게 나왔으니까 사이클상으로 보면 여기서 쭉 빠지는 게 아니고 오히려의 이 횡보 이후에 상승하는 가능성이 더 높게 봐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요 패턴 불리시 메가폰 패턴이라고 그러는데 무슨 별 패턴이 나 있죠. 이렇게 갔다가 리테스트하고 올라간다. 이게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그 관점이에요. 근데 저는 리테스트에서 올라갈 때 한 33,000에서 36,000 정도쯤 갔다가 쭉 빠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기는 한데, 일단은 근데 제가 볼 때는 일단 그런 거고, 근데 이분이 볼 때는 40K까지도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4만 달러까지도 갈 거다 이렇게 보는데, 도미넌스가 빠지는 상태에서 비트코인이 올라가주면 베스트입니다. 그럼 비트코인보다 알트가 더 많이 올라간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얘가 여기서 4만 달러를 가는데 도미넌스가 떨어지는 추세인 것 같다. 그러면 아주 베스트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의 일봉을 보면 너무 좋아요. 예, 계속 제가 그래서 선물방도 마찬가지고 선물도 마찬가지고 자꾸 눌리면서 뭔가 아슬아슬할 때마다 제가 뭐라 그랬냐면 오를 거다, 괜찮다, 오를 거다, 그 얘기를 하는 이유가 일단 리테스트 이걸 깨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계속 리테스트를 어쨌든 몸통으로 보면 확실하게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 매물대를 쌓아놓은 것이 추후에는 상승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이걸 잘 만들어주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겁내지 말아라. 대신에 몰빵만 하지 마라. 그러면 여기에서 이 흔들림에, 잔파동의 흔들림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제 그래서 사실 영상이랑 제 공개 브리핑방만 봐도 괜찮은데, 근데 뭐 그래서 어디서 잡아야 돼요? 뭘 살진 알겠는데 어떤 걸 해야 될지는 알겠는데, 그래서 언제 사요? 어떻게 사요를 되게 많이 그 니즈가 있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래서 저는 좀 바쁘고요, 뭐 직장인이기도 하고 영상은 보는데 따로 공부할 시간은 좀 없어서 시간을 아끼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일단 알트를 중심으로 타점, 그리고 대응 전략, 어떤 식으로 진입하고 어떻게 목표가에 팔고 언제 사서 언제 팔고 어떤 비중으로 들어가고 어떤 코인들이 지금 좋아 보였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타점과 대응 전략을 안내해드리는 곳은 유튜브의 멤버십을 통해서 구독 버튼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들어올 수 있는 멤버십에서 제공을 하는 서비스고요. 그 다음에 선물방은 또 다른 개념입니다. 선물방은 그 본인들이 트레이딩을 계속 하다 보면, 개인 매매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좀 막히는 구간이 존재해요. 그리고 선물을 하게 돼요. 하락장이 길었으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하다 보면 요번 같은 원A장에서는 저희는 계속 롱만 쳤거든요. 선물방에서는 계속 그냥 보여드리는 캡처, 스샷 웬만하면 다 롱일 거예요. 그래서 거의 뭐 9대1 정도 수준으로 롱을 했는데, 근데 어쨌든 15,000에서 지금 28,000까지 롱만 쳤으면 먹은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게 아니고 왔다 갔다 하다가 오히려 잔고가 그대로거나 오히려 손실이 되거나 청산 나거나 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요번 장에.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여기에 대한 진입 근거라든지 좀 디테일한 타점과 근거, 그다음 공부도 같이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선물방을 이용할 수가 있는데요. 선물방은 그 영상 설명란에 있는 선물방 가입 신청 링크를 통해서 저에게 가입 신청 문의를 주시면 제가 선물방 가입에 대해서 안내 절차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여기 보면 포지션이고, 그 다음에 진입가, 그리고 2번이 목표가죠. 1차, 2차, 3차, 4차 이런 식으로 목표가가 제공되고, 세 번째는 손절가까지 이렇게 제공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요것만 보고 하셔도 되는데 이걸 더 나아가서 나는 정말 잘해지고 싶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하려면 이 채팅방에서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막 어떤 근거로 들어갔다, 그리고 어떤 걸 저는 보고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강의이기 때문에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영상을 올렸는데요. 사실 오늘은 영상 내용이 별로 없을 수가 있어요. 근데 다만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어떤 코인을 사야 되는지에 대한 정보는 특히 좀 많이 담아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이렇게 잘 영상 보고 찾아보시고, 그리고 제가 알려드린 것들도 좀 참고해 보시고 여러분들 많이 도움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면서 그럼 안녕.